안녕하세요, 리비의 한입니다. 오늘은 기본 언어 표시와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언어 표시는 딱히 길게 얘기할 게 없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 언어 표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화면 낭독기라는 센스 리더나 또는 보이스오버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화면 낭독기에 관련된 다양한 도구를 쓰게 되는데 그 도구를 썼을 때 한글이 명확하게 또는 각 그 해당 사이트의 언어를 명확하게 읽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항목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술은 없고요. 우리가 HTML을 처음 만들었을 때 헤드 안에 DTD 문서 타입, 도큐ment 타입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HTML4나 HTML5 같은 경우에는 그냥 HTML 요소 옆에 랭귀지 KO라고 써주면 되고요. 영문 사이트 같은 경우는 EN, 또한 일본어 사이트는 JP 등에서 ISO 이 규정에 맞춰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규정은 나중에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5 중에서도 XHTML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HTML4 버전에서도 XHTML을 만약에 문서화 정의를 하게 되면 XHTML 같은 경우는 앞에 XML 랭귀지 KO와 랭귀지 KO 등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류에 해당되는 게 또 다른 거 하나가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위에처럼 각각 버전에 맞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왼 좌측에 보시면 지금 XHTML로 되어 있죠. 현재 XHTML 1.0이고 XHTML로 되어 있는데 현재 DTD가 XHTML에도 불구하고 기본 언어 제공이 그냥 랭KO로 되어 있죠. 랭귀지 KO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XHTML인 경우에는 XML 랭귀지 KO 두 개 다 한국어 사이트라는 한국어 지원이라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입니다. 이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은 일반 사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기능들이 실행이 되거나 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실행되는 경우를 좀 제재하기 위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보완이 됐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밀리 사이트라고 하죠. 카피라이트 부분에 있는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라는 이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사이트를 이동하고 시켰는데 이 이동했을 때 이떤 옵션 값을 바꾸게 되면 바로 사이트가 이동을 했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했을 때는 단순히 셀렉트 박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펼쳐지면 원하는 옵션을 선택했으면 사이트 이동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키보드 사용자, 지체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 키보드만으로 이 셀렉트 박스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탭키로 이동을 해서 이쪽 셀렉트 박스에 왔을 때 우리가 키보드 화살표 방향키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옵션 값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이트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옵션 값이 바뀌면 온체인지 이벤트가 걸려서 바로 사이트가 한 번만 옵션이 한 번만 이동해도 바로 사이트가 이동을 해버려서 원하는 사이트를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접근성 지침에서는 이 옵션 값을 통해서 온체인지에서 바로 새 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그 옵션 값에 따른 이동 버튼이 제공이 되고 그 이동 버튼을 눌러야만 원하는 사이트가 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린 경우 이전 단계죠. 이전 단계를 바로 코드로 표현해 준 건데요. 이게 바로 이 옵션에서 바로 사이트를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었지만 온체인지 이벤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튼을 활용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웹페이지 시작 시 새 창 또는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하지만 한때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팝업 창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윈도우 팝을 썼지만 시대가 좀 변하고 나서 레이어 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 레이어 팝업이든 윈도우 팝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본래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화면을 가린다 하면 모두 다 오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요 몇 년 전부터는 그 레이어 팝업이 없어지고 접힌 펼침 형태로 해서 하나의 컨텐츠 형식으로 팝업이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간단히 예제를 보여드리면 네, 이 성우병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위에 이 배너가 있죠. 배너가 있는데 사실 화면을 가린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뭐 그냥 닫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바로 상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닫게 되면 이 배너가 닫히는 형식대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이트인데 이렇게 배너가 떴죠. 컨텐츠를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밖으로 좀 내준다던가 위에 이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배너가 하나 또 떠 있죠. 이 부분을 닫게 하면 또 배너가 사라지게 하는 등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배너를 또는 어떠한 공지사항 같은 어떤 이벤트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면을 가린 형태보다 좀 구석으로 화면을 가리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컨텐츠 일부분으로 접힌 펼침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나 기능이 발생되어 맥락상 불편을 주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초점 변화, 사이트 들어오자마자 바로 계좌 비밀번호, 현재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바로 비밀번호에 포커스가 되어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거기부터 탭키로 해서 출발하는 경우는 오류사항에 해당됩니다. 맥락상의 불편이 없으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면 우리가 목적이 로그인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초점이 뭐 바디부터 시작하면 좋지만 강제 초점으로 그 아이디부터 줘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상 그렇게 불편이 가는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이 그렇게 로그인하기 위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또 하나 예로는 뭐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면 검색 단어 입력 쪽에 포커스가 강제로 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력 서식의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현재 페이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버린다던가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뭐 굳이 예제를 들면 이렇게 뭐 전송 버튼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가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사항입니다. 입력 서식은 사용자의 운용 중 초점, 선택, 입력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는 기능 실행 또는 초점 이동, 선택 및 입력 방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오류로 간주되는데 이 이야기는 입력 서식이라는 것은 로그인을 한다던가 회원가입을 한다던가 어떤 카드번호 입력, 모든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로 어떠한 온라인 서식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입력 중에 어떠한 페이지가 갑자기 이동을 한다던가 또는 다른 기능이 실행이 된다던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편번호 입력 앞자리에 포커스를 간데 갑자기 우편번호 창이 실행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가 있고 워낙 변수가 많은 곳이라서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텍스트 입력 서식 간 자동 초점 이동 기능은 이전 서식으로 초점을 되돌아갈 수 있거나 수정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교수로 인정.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입력 서식, 인풋 타입 텍스트를 얘기합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또는 인풋 타입 패스워드, 한 줄 입력, 인풋 타입 넘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했을 때 자동 초점 이동이 됩니다. 입력이 되기보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 카드번호 입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카드번호 입력을 네 자리 누르고 그 다음 네 자리 누르고 이렇게 네 자리 누르잖아요. 그래 우리가 카드번호에 네 자리를 누르고 나서 탭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쪽으로 두 번째로 포커스가 가요. 이게 자동 초점 기동 기능입니다. 오토포커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갔을 때 우리가 네 자릿수 꽉 찼을 때 자동으로 포커스 가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네 자릿수를 앞자리 입력하고 그 다음 가서 다른 자릿수를 입력했을 때 앞자리가 틀렸어요. 그러면 Shift 탭으로 해서 이전 폼으로 포커스가 가야 되는데 이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을 하실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만약 오토포커스가 되면 역방향으로 갔을 때도 오토포커스가 안 되고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사용자 운용에 의해 레이어 파브를 열려 화면을 가린 경우 닫기 기능을 제공하지만 감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 운용에 의해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사용자가 마우스를 올리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이벤트에 의해서 사용자가 원해서 팝업을 열었어요. 그런데 화면을 가렸어요. 실제 뭐 팝업을 열었으니까 팝업 내용을 보겠죠. 근데 그 팝업이 바탕화면을 가렸어요. 이 본문을. 그럴 때 닫기 기능이 없으면 오류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타겟 블랭크에 대한 얘기인데 타겟 블랭크는 새창 열림이죠. 어떤 링크에 대한 새창 열림을 예전 같은 경우는 타이틀로 새창 열림을 꼭 썼어야 됐는데 이제는 타이틀로 새창 열림을 쓰지 않더라도 타겟 블랭크만 있으면 자동으로 새창 열림으로 되는 걸로 주소한 걸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류 정정을 위한 자동 초점 변경은 예외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비밀번호 중복이 틀렸어요. 비밀번호를 쓰고 비밀번호 확인 페이지에서 틀린 거죠. 그거를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화면에서 이제 오류 정정 페이지가 팝업이 뜬 거죠. 얼럿창이 떠서 비밀번호 틀렸으니 이동하세요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비밀번호 틀린 공간에 초점이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에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오류 정정 사용자가 입력값이 틀렸을 때 알려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위치를 이동했으면 그것은 오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본 언어 표시 그리고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